여러분, 시험을 합격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정고시 보고 부천대 조리과 졸업한 뒤에 2년 동안 편입영어 공부해서 서강대 영문학부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서강대학교에서도 전공 석차 1등으로 수석 졸업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엄청 똑똑하고 원천적으로 그냥 지능이 뛰어난 사람 같은데, 사실 그냥 대화를 나눠보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똑똑한 친구들도 시험 점수는 잘 못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입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공부가 아니라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정한 룰 아래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등수를 가려내는 승패가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는 입시는 본질적으로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의 마음으로 그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공정한 룰 안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복싱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가 있다 했을 때 그 복싱 선수가 맨날 샌드백만 치고 실제 상대 선수와 스파링을 안 해보고 또 경기 경험이 너무 부족하면 그 선수가 과연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모의 화면만 보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운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복싱 선수가 실전에 나가서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이 맞기도 하고 샌드백을 칠 때보다 훨씬 더 헛주먹질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체력적으로도 고갈이 돼서 뭔가 무의미한 액션들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경기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바로 풀어버리면 내가 못 푸는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럼 내가 애초에 공부도 안 하고 내 텅텅머리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제대로 공부를 완벽히 끝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완벽하게 이런 공부를 했는데 기출을 풀면 자꾸 한두 개씩 틀려요. 이거 어떻게 고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왜 고치죠?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풀었는데 문제를 틀려. 그럼 그거를 보완하고 다음부터 안 들리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틀리는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 기출문제를 우리가 풀어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는 틀리려고 푸는 거거든요. 내가 뭘 틀리고 그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첫 방부터 다 맞춰야지 당연히 잘하는 거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시험을 잘 못 보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 다만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내가 모의고사를 풀 때 틀리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모의고사 점수로 학점 받는 거 아니고, 모의고사 점수로는 아무런 디메리트 없거든요.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될지 알게 해주는 인디케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냥 거기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이걸 모르네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채우고 또 내가 완벽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 이론을 완벽하게 해서 내가 절대 안 틀릴 때까지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봐야겠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 방에 100점이 딱 나오면, 첫 방에 모의고사 100점이 나오면 역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모의고사를 보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럼 몇 점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30점, 40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 막 의미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30, 40에 내가 이미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 1부터 100까지를 다 공부할 텐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풀었더니 30점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100에서 70만 내가 공부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을 공부하는 거랑 70을 공부하는 건 들어가는 힘이 다른데, 그럼 내가 맞췄던 30의 문제들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공부를 더 하지 않고 70의 부분에 나머지 에너지를 전부 다 쏟아부으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 다 공부한 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 출제 논리나 뉘앙스, 분위기를 알고 어떤 관점에서 이걸 풀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치면 상대팀의 전략을 이미 다 알고 내가 우리의 전술을 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전술 무작정 짜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공부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입시라고 하겠습니다. 입시 또는 시험입니다. 왜냐면 공부라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고 끝이 없고, 입시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전략이고, 그래서 무조건 실전 같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문제풀이 기계가 돼야겠다. 문제풀이 선수가 돼야겠다. 문제풀이, 천하제일 문제풀이 대회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다. 공정한 룰 안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 라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입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당연하게 내가 아는 거는 안 하고 모르는 거는 공부할 수 있게끔 테스트를 계속 봐야 돼요. 내가 공부를 조금 하면 테스트 또 보고, 그럼 틀리면 틀린 것만큼 또 공부하고 테스트 또 보고, 또 틀리면 공부하고 테스트 또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기타를 오랫동안 연습했던 경험이 있는데, 기타를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보를 보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연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당연히 박자도 안 맞고 손가락도 막 엇나가고 내가 여기다 짚었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소리를 눌렀는데 안 눌리고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근데 한 곡을 완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 때 내가 아까 못했던 부분을 더 꼼꼼히,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하면서 더 꼼꼼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밀도를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선명도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나는 악보를 완벽하게 숙지하겠어.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악보를 숙지한다고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게 되나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문법 개념서를 뚫어지게 보고 단어장을 부셔지게 보고 그 다음에 천일문, 구문독해를 미친 듯이 반복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어떤 새로운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해서 추론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 사고 방식과 게임에서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보고 다양한 틀에다가 지문의 논리적 구조나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로직들을 끼워 맞춰보면서 풀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점점 시간을 단축해가면서 그 프로세스를 잘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실전은 어떻죠? 타임 어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도 없고요. 형광펜도 없습니다. 색깔 볼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 없고요. 사전 없고 챗 GPT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 제한 시간 안에 풀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풀고 나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바둑 기사들도 복기라는 걸 하고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가 스윙을 하든 그 운동 동작을 하면 그 동영상 찍어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문제풀이를 실전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복기를 하는 과정에서 형광펜도 쓰고 색깔펜도 쓰고 챗 GPT도 쓰고 사전도 찾아보고 해설지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일단 공부의 시작은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로 시작돼야 되고, 그 기출문제 풀이가 30점이 나와도 여러분이 저는 아직 기출문제 풀 때가 아닌가 봐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0점이 나오면 30점을 나오는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70점짜리 나머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었는데 정말 빵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빵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이런 시험을 보면 중국어는 빵점까지 안 나올 거예요. 중학교 때 좀 했어서. 근데 생전 한 번도 제가 아랍어 시험을 보면 완벽한 빵점이 나올 겁니다. 그냥 아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공부하고 바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항상 테스트 베이스로. 그래야 도파민도 팡팡 돌고 내가 최대 효율을 뽑아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다, 연구를 한다 측면에서는 옳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또는 좋은 학점을 받고 싶은 대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이라는 경쟁이라는 어떤 근본을 이해하고 시험은 경쟁이고 그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어떤 룰을 이해하고 그 룰에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결국 내가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전 같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이 시험 보는 그 당일과 같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매일매일 시험 보듯이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멘탈에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를 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시험, 입시라는 게임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문제풀이 기계가 되고 괴물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합격이 따라올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영문학부 졸업생 간장 계란밥에 시험 잘 보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